제가 의학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정상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정상적인 어떤 면역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어떤 비정상적인 병의 상태, 질병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을 정신도 똑같이 강화시켜 가지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정신병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둠, 자신의 어떤 그 환경적이거나 또는 각 사람에게 환경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뭐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마음에 어두운 부분,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상처받는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의 이게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인데 정상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비정상적인 부분을 감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가졌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항상 밝고 이제 쾌활하게 만들어 달라고 또 모든 것이 재밌게 해달라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밝게 재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일단 인식 자체가 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것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나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성격이 무딘 편인데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운전을 어두운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우울감, 뭐 여러 가지 뭐 불행하다, 뭐 이렇게 그래야만 한다라고 의무 의식을 가지고 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상황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우울해야만 해. 이런 공식 같은 이런 그걸 벗어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밝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일부러 항상 밝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티끌만큼 항상 밝다, 재밌다라고 마음속에 모든 사물을 볼 때 나에게 이렇게 안경을 하나 씌워줍니다. 사물을 볼 때 부정적인 안경을 쓸 것인가, 긍정적인 안경을 쓸 것인가, 긍정적인 운전대로서 마음의 운전을 할 것인가, 비정상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어둠의 어둠 쪽으로 마음의 상처, 불행감, 그 좌절, 이렇게 우울감 이런 것 쪽으로 그쪽으로 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나는 밝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자. 모든 사물을 볼 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의외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사람이 방송 같은 데서도 나오죠.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내가 마음이 우울한데 왜 웃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나는 결정하고 향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래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우울해야 돼. 이런 공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좌절해야 돼. 마음의 깊은 어둠 속에서 들어가야 돼. 이런 논리적인 잘못된 논리를 깨는 거죠. 아니다. 나는 내가 마음의 논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밝은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왜 그럴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면역력을 몸에서 육체에서 갖추어서 강화시키듯이 그래서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듯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밝은 쪽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질병에 대해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비정상적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력화시키고 감소시키고 제거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약간 그 우울감이나 좀 좌절감 이런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이렇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시켜주면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도박 이런 거 말고 약간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신을 몰입하게 해줍니다. 한쪽에만 너무 우울감에 빠져서 거기에만 딱 정신이 매여 있는 그죠 몰입돼 있는 사람에게 잠시 꺼내서 그 사람을 밝은 쪽으로 유도해 주기 위해서 재밌는 운동, 재밌는 것을 찾아서 재밌게 일으키는 것들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인관계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부분을
밝은 어떤 서로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같이 협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함으로써 그 부분의 상처를 무력화시키고 감소하고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커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점점점 거기 몰입할수록 커지게 된다는 거죠. 보면은 밝은 쪽을 강화시켜서 어두움을 갖다 이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 치료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되는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지금 현재 우울하니까 나는 우울해야 돼. 우울한 행동을 해야 돼. 우울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바보 같은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 우울하니까 나는 밝아야 돼.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죠. 마음의 운전대를 밝은 쪽으로 우울한 쪽으로 향하지 않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밝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의도적으로 내가 모든 사물을 볼 때 나는 밝고 재밌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상관없이 밝고 재밌다라고 티끌만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내가 인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정신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밝은 쪽을 강화시켜서 정신과 보면은 약간 폭증하시는 분이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우울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간 되뇌 활동을 둔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처방해서 무기력과 약간 멍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건 약간 약을 덜 먹었구나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저는 정신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구나 그렇듯이 좀 더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격이 되게 밝다고 생각합니다. 또 약간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하나의 성취감,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자잘한 것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큰 것들을 시키면 힘든데 자잘한 것들을 계속 그렇게 배우다니. 노는이 그냥 하나 배우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서 간단히 배울 수 있는 무엇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수리도 예전에 몰랐는데 수리 같은 것도 다 하고 수도 수리, 전기 수리 그다음에 집안에서 이렇게 간단한 방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건물 같은데 누수 같은 거 재밌더라고요. 혼자서 예전에는 그걸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다음에 음악도 해보고 혼자서 불러보고 미술도 해보고 노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널널한 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니 공상하고 있느니 그냥 하나라도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예전엔 내가 음식 만드는 것도 요리도 못했는데 지금 요리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또 무술도 제가 개발을 해서 무술도 거접할 수는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무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할 줄 아는 걸 늘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응 능력도 커지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약간 적극적인 활동 또는 어떤 가벼운 임무 이런 것들을 재능을 좀 키워주는 그런 취미 활동에 몰입하게 해서 약간 성취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게 더 낫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쓸데없이 우울감 쪽에 빠져 있는 분에게 꺼내서 밝은 쪽으로 그쪽으로 집중하게 정신을 왜 비정상적인 쪽에 자꾸 시선을 돌리고 그쪽에 집중하느냐. 정상적인 부분 또는 밝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정신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식은 우리가 약간 어떤 공부를 할 때나 어떤 대인관계를 할 때나 기타의 나 외에 다른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인식을 할 때 그쪽에 몰입하는 몰입 정도를 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즈를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그쪽이 그렇죠. 점점 시계 소리 째깍째깍 그 신경 쓸수록 비정상적인 쪽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아마 정신병이 생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신경이 예민한 거죠.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온전도를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몰입 정도를 이 몰입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 몰입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게 신경 안 쓰는 쪽으로, 신경 쓰는 쪽에 신경 안 쓰는 쪽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하나의 방법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정신세계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식은 약간 깨어 있는 상태,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뭐가 있는 그런 무의식은 멍한 상태. 그다음에 또 최고봉이 이제 잠드는 상태겠죠. 잠드는 상태.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에도 이 단계별로가 있어요. 1단계부터 10단계라고 의식이 있으며 의식을 점점 높일수록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많이 해요.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죠. 주위 사물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신 구조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단계를 제가 느끼기에는. 그다음에 무의식도 단계가 있어서 잠깐 무의식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쪽으로 명상하시는 무의식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 잠잘 때는 무의식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점 그 정도가 틀린 거죠. 몰입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 구조를 관찰하면 항상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탐색을 하고 모든 사물을 지나다니는데 100사람이 지나 100사람을 다 관찰하고 건물도 관찰하고 모든 일을 관찰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목하는 사람, 주목하는 것만 관심 있는 것 쪽으로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만약에 의식의 정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라고 있는데 최고봉으로 강화시켜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게 해보십시오. 100사람 지나는데 100사람 다 신경 써보십시오. 미치나 안 미치나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집중해야 될 부분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무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잠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좀 무의식으로 명상하듯이 명상도 1단계부터 10단계였다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정신의 휴식 상태라고 생각. 이건 무의식 명상 티끌 명상 1단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잠시 멍 때린다고 그러네. 멍 때림까지는 아닌데 티끌 멍 때림. 아주 깊은 멍 때림이 아니라 티끌 멍 때리면 정신이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막 하다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막 운동하면 지칩니까? 지치죠. 휴식하죠. 그렇죠. 잠시 휴식. 권투 경기나 종합격투기 경기나 보면 휴식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음의 휴식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이 너무 어떤 일을 활동할 때 했다 그러면 잠시 어떤 일을 하는 중에서도 잠깐 내가 무의식 세계로 살짝 들어가서 무의식의 티끌 단계, 명상 1단계 들어가서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신 모든 그 의식을 신경 쓰는 것을 이제 신경 안 쓰는 쪽으로 무의식 쪽으로 바꿔서 잠시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어떤 일을 했든지 뭐가 됐든 쉬고 잠시 몸도 좀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게 몸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5초 정도라도 상관없어요. 멍 때리는 거는까지는 아닌데 살짝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단계 무의식이 있잖아요. 모든 사물을 어떤 인식을 내가 인식을 차단시키고 무의식에 눈 감아도 되고 눈 떠도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눈 감으면 좀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눈 뜨면서 무의식이 2단계, 3단계, 4단계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했다가 활동을 이렇게 휴식 시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있다 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그때도 다시 의식의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것을 나눠서 자기가 의식의 특글 조금만 신경 쓰고 어떤 것을 조금 더 안 신경 안 쓰고
신경 쓰고 신경 안 쓰고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이런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보면은 완전 무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의식이 있는데 무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있겠다. 일단 구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약간 사람들과 있을 때는 완전히 멍 때리는 쪽으로 확 가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휴식을 무의식의 티끌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의식, 무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딱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완전히 무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무의식 티끌 단계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물을 내가 인식하고 있고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정신을 휴식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스스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서 이것도 약간 좀 더 깊은 쪽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든지 저는 의식의 단계다 보면 하나부터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활동하고 어떤 사고하고 어떤 업무를 업무를 수행하고 이 단계도 의식의 단계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므로 그 부분은 점점점 몰입돼 집중도를 높여서 그중에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그 자신의 정신 구조를 한번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마음의 기술,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 때 좀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쉴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잠시 내가 이렇게 1단계 눈은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잠시 우리가 멍 때리는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멍 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휴식을 1초 정도 2초 정도 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의식을 왔다 갔다 무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 그 피곤 정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이런 마음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까지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지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도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 상태. 그때 대추 드세요. 대추를 이제 약초하고 음식을 연구해 그걸로 치료 방법을 의학 동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 정신과 이쪽 부분에도 제가 이렇게 식품을 가지고 정신계 계통에 도움이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대추 정도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정신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정신의 에너지를 공화시켜 해결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매달 드시라고 끓이면 안 좋아요. 그냥 매달 씹어서 드세요. 정신이 너무 고갈되고 힘들었을 때 그다음에 생강 같은 거 끓여서 생강차를 드세요. 몸의 활력이 확실히 틀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양의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하나의 식품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치료제, 보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보강하기,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 계통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 하면 마그네슘 부족하면 정신병이 좀 도지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거 골드키 하나나 두씩 드세요. 그럼 거기에는 필요한 영양분들이 마그네슘,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B 계통도 들어있습니다. 생밤 드세요. 생밤 같은 것도 깎아서 드시면은 깎아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몸에 활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커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피도 약간 정신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 우울감 있으면 커피 드세요. 설탕 좀 넣고 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커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정신이 다운되어 있는 부분들에게 업을 시켜줘. 운동 능력도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우리가
대뇌가 이제 변형계가 있는데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할 때 모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기르십시오. 어떻게 기르느냐? 인터넷을 통해 구글을 통해 어떤 자료를 계속 보면 그쪽 자료가 나한테 옵니다. 논리적으로 설파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든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보시든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많이 학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학습을 하세요. 자신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에 논리적인 사고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아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점점점 논리적인 것이 됩니다. 논리적인 그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해서 그렇게 과학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밝게 해달라고. 저는 그 신앙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당장 현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신의 도움을 누구나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만 남게 하고 우리가 상담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털어놓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부분에 대해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수십억 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해나가면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더라. 그다음에 모든 자기 궁금한 거 놀면 뭐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므로 논리적인 사고로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마음속으로 공책으로 이제 서류 같은 이렇게 내가 이 문제를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을 1번부터 2번까지 해서 3번, 5번, 6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글로써 쓰세요. 그럼 논리적인 사고가 길러집니다. 글로써 쓰시고 대응 방법을 이렇게 메모지 하나 여기다가 어떻게 오늘 해야 될 일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해결하고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외워서 하게 돼요. 그런 이제 자주 반복하게 되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일을 대응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첫째 이렇게 해결한다 저렇게 해라 이런 방법상의 문제가 마음속으로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신병은 그렇죠. 그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밝고 재밌다라고 티끌 생각해주고 그런 태도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의도적으로 마음의 운전대를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은 우울하다. 세상은 비관적이다. 세상은 뭐 이렇게 불행감으로 가득. 이런 시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이 내 색깔 안경으로 모든 걸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에게 긍정의 안경을 씌우세요. 여기서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자는 의자로 봐야 되고, TV는 TV로 봐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로 봐야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봐야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봐서 그걸 따라서 저거는 강아지구나, 저거는 의자구나, 저건 TV구나. 그래서 어떤 사실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학적인 사고로 해서 다시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물을 보고 그에 따라 대응 방법을 정하는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기르십시오. 이것이 이제 대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 우리 대뇌가 변형계를 잘 통제하고 우리 대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태도를 취할수록 우리 정신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정신병 좀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논리가 좀 많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이쪽 부분,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부분을 학습을 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중풍병이 걸리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죠. 그런 것처럼 병의 초기일 때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밝은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그런 해당되는 마음의 기술을 배움으로써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에 있어서 비타민 B1이라든지 어떤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계통이 특히 부족할 때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정신병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통제 특히 우리 그 뇌하수체 같은 데도 비타민 C가 대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신통제와 우리 몸을 정신계통과 육체를 활동시키는 데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 항해할 때 오랜 선원들이 신선한 어떤 과일 야채를 못 먹어가지고 픽픽 쓰러져 죽었는데 괴혈병이네. 피를 흘리면서 그 원인을 이제 몰랐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나중에 신선한 과일을 안 먹어. 라임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옛날엔 보관 방법이 없었으니까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절여갖고 그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사라졌더라. 또는 일본군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할 때 픽픽 팔다리가 힘이 없고 쓰러져서 비타민 B1 여기 백미를 깎았더니 쌀알을 깎아 백미로만 제공을 했나. 그래서 비타민 B1을 공급을 하자 그런 팔다리 근력도 살아나고 쓰러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신도 육체도 필요한 영양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이 필수 영양분. 비타민 B계통도 감자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우유나 체다 치즈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한 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뭐 추천할 만한 것은 대추 그다음에 대추는 끓여서 먹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고혈압이 잘 생긴다. 한두 알, 세 알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생밥 밤도 괜찮아요. 밤 약밥 같은 거 구워서 오븐에 딱 구워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칼집 이렇게 나와갖고 나옵니다. 맛있어요. 그다음에 생강 끓여 드시라고. 몸에 활력이 정신도 몸도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긴다. 몸이 차가우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리 환경 변화, 몸의 온도와 이런 심리적인 관계, 환경에 대해서 추운 날씨에 계속 더 우울해지죠. 몸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해지게 하는 음료를 마셔라.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따뜻한 물을 마셔라. 도움이 된다는 얘기. 커피도 좋아요. 근데 그 물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마셔야 돼요. 차가운 물 마시면 이게 냉각수처럼 해서 우리 정신도 다운될 수 있음 주의.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차가운 물 마시지만 평상시에 차가운 물만 계속 드시면 온도가 낮아서 그분도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와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감자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서 이 부분들을 뭐 골드키라든지 생밤이라든지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감자 같은 게 적은 양을 먹고도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그리고 그쪽에 과도하게 몰입된 상태를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때 밝고 재밌다라고 아무튼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 밝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볼 때도 모든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합습을 해라. 놀면 뭐하냐. 재밌는 것들 그 구글 같은 거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검색해서 지식을 들려나 그럼 자동적으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가 길러집니다. 논리적인 글들이 들어오니까 꾸준히 해라. 그 다음에 자신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해야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라.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자신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이해가 가시죠?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그쪽에 마음을 향하십시오. 자잘한 것부터 엄청난 대단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잘한 것부터 할 줄 아는 걸 많이 늘려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돈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돈 되는 취미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 빵을 만들어도 요리를 해도 되고 스파게티 만들어도 되고 저는 요리 같은 거 시간이 좀 널널할 때가 있어가지고 요리 같은 것도 적절히 많이 배우고 지금도 요리에 대해서도 상업화 시키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궁금하면 구글 같은 거 저도 쳐서 의학도 저도 배웠습니다.
의학도 배웠기 때문에 뭐 시간이 널널해서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치료하고 이렇게 뭐 궁금해서 구글 통해서 의학 자료를 찾아서 제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계통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